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67% 하락한 32,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요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노리기 위해서 잠시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양봉 나오고 음봉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오고 또 무너지고 내려오고 또 무너지고 내려오고 또 그러면서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매일같이 기대하는 가시적인 성과, 이게 나와주길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 좀만 더 힘을 내고요. 올해 LB가 일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 위암 말기, 그리고 선양 남성암, 그리고 간암 1차 꼭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3월 말이니까 오늘 3월 22일도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4월이죠. 4월경에는 이뮤노믹 GBM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요. 뭐 또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베트남 백신도 있고 또 아필리아도 뭐 플러스 보너스로 나와준다면 또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회사도 전사적으로 처리해서 그동안 좀 싸늘했던 주주들의 시선을 바꿔보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 관련주가 오늘 다 약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노터스 정도만 오늘 플러스를 보여줬어요. 약 1.5%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L생,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LB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 돌파해주고 윗공간 노리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넥사는 오늘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또 한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만 보면 어저께는 뭐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기대감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튼 밑꼬리도 달렸고 윗꼬리도 달렸고요. 뭐 그렇지만 결국 장 마감은 마이너스 0.6%대 하락을 해줬어요. 잠시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들어왔던 이유는 보니까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제출을 했어요. 공시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잠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다행인데 근데 벌써 사실 넥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 정확히는 이때였어요. 작년 이맘때에도 감사 보고서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올해도 사실 감사 보고서가 제때 제출이 되지가 않았어요. 벌써 2년 연속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이 되니까 신뢰도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거 좀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잠시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양호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권을 거의 돌파하려고 하는 요런 단기 박스권 돌파해서 여기 박스권 위로 올라가나 마나 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파월이 인플레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가가 통제 가능할 때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한 번에 50bp까지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해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좀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오늘 보험 관련주가 좋았고요. 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EU 역시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EU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검토 소식에 간만에 이 당시 때 일단 유가가 한번 잡혔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EU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검토 소식 때문에 유가가 어제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 가격이 2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 수급이 악화가 되었는데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얘네들이 현대사료는 2일 연속 한일사료도 얘는 점점은 아니지만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얘네가 시장의 초 에이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LB도 나중에 이렇게 좀 필 제대로 받았음 하고요. 바이오는 어저께 메지온이 말썽을 부리더니 오늘은 셀트가 말썽을 좀 부렸습니다. 셀트론이 블록딜 소식 때문에 곤욕을 좀 치렀는데요. 아카뎀 바이오 투심이 일단 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메지온은 오늘 점화가 풀리면서 뭐 전국 2일 연속 이제 하한가를 가니까, 어제도 점화 오늘도 하한가를 가니까 뭐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가 풀리니까 뭐 전국 단타쟁이들이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셔도 뭐 압도적인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시면 압도적이죠. 일단 메지온 측에서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LB가 했던 무증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그래서 일단 하한가는 좀 풀린 모습이고요. 메지온 사태를 우리 LB도 타산지석으로 삼자라고 어저께 우리도 얘기를 했는데, 주가의 논평을 좀 보시면요, 메지온을 보면서 지난번 진회장 주총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암 글로벌 임상 3상을 끝냈고 약물의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니 미 FDA에 NDA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정작 NDA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약 허가이니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는 최근에 뭐 선약 남성암 소식, 그리고 어제 간암 임상 소식이 완료됐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간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추적 관찰이라고 밝혔고 이제 오픈 라벨이니까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6월 말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리보세라님 3건 NDA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거인데, 그런데 사실 요게 이제 작년 주총 때 얘기고 요게 이제 1년 전 얘기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보다 한번 잘 나가다 삐끗하면 바이오는 정말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삐끗거리니까, 바이오는 워낙 등락폭이 크고 하니까 이게 리스크가 큰 것도 맞는데,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 맞아요.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벌써 이 당시가 1년 전이고, 원래는 애초에 계획은 이거보다 더 원래 NDA 신청을 하려고 했었죠. 2019년이 원래는 목표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물론 바이오는 여타 IT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런 특징은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이런 특징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없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척이 없으니까 신뢰도 상실의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지체하고 여기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신뢰 문제는 좀 둘째 치더라도 회사의 존폐도 좀 걱정되는 그런 단계로 돌입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젠 물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좀 필요한 LB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LB에게 필요한 건 속도감, 가시적인 성과가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끝물 마지막 정점을 찍는 듯 하는데요. 아직도 35만 명 신규 확진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건강관리 정말 잘해주시고, 아프지 말고 우리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LB 아까 막 현대사료처럼 그런 날 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 회사가 되는 건데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 같이 힘내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하죠. 전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